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하이패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전용 차로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년간 통행료 미납액이 무려 23배나 증가하면서 대검이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적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 통과하는 얌체족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전면으로 시행됐던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발생된 통행료 미납 건수는요. 무려 23배나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2007년 14억 3,200만 원에서 지난해를 보게 되면요. 338억 4,700만 원으로 이렇게 급등이 됐고요. 또 일반 차로 통행료 미납액도 1억 4,100만 원에서 9억 6,800만 원으로 7배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하이패스 미납액이 그러니까 338억 원? 아이고. 그러니까 10년 만에 23배가 된 거고 일반 도로는 7배. 아유, 어마어마한데요. 이 네. 때문에 이제 검찰로부터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7일 대검찰청 형사부가 하이패스 차로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자신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고를 낭비한 것은 엄연한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이상이라는 것을 알린 건데요. 네. 해당 기간과 또 횟수 그리고 미납액 금액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형법 348조 2에서 정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동 판매기와 공중전화 그리고 기타 유료 자동 설비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 절도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이패스를 부정 사용한 경우도 여기에 속해서 벌칙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물론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이상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상습 고액 통행료 미납 차량을 고소했거든요. 네. 이때도 2016 기준 했을 때 연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미납 차량을 적발해낸 것은 6만 대 이상이고요. 또 100건 이상까지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도 2천여 대 이상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335차례의 통행요금을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를 이용했던 운전자에게 3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의 처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애청자분들 물어보시는데, 하이패스 기계 이상이 와서 그런 거는 이제 그때 내는데, 이제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업계 관계자가 36년 전에 폐지됐던 택시 합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네, 택시 합승은 지난 1982년 금지가 됐는데요. 네. 당시 기사와 합승객이 공모한 이런 강력 범죄, 그러니까 강도 사건이죠. 이에 대한 악용과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승객 요금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또 모르는 이성 간의 탑승의 불편등을 이유로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교통서비스 업체 간담회에서 스마트폰 등의 신기술을 앞세우면서 부활하는 방안을 요청받은 국토부가요. 허용 검토에 일단 들어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요. 스마트폰 앱으로 호객 행위와 요금 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또 여기에 또 위치와 연동되고 있는 GPS 정보로 탑승 동선과 또 이동 거리를 산정하면요. 네.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 분쟁이라든가 불만 해소는 물론이고 또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차 후에 이동이나 하차 등의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네. 범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하지만 2층 버스로 바꿔서 출퇴근
출퇴근 때 나타나는 그 반짝 수송 문제를 해결하듯 심야 택시 승차난도 역시 택시 합승으로 야간에 몰리고 있는 승객 이동에 물꼬를 튼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근시안적인 시각이자 또 다른 관리 부담만 갖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다음 달 긴 시간 동안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유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를 열리는 해커톤도 이런 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듯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승차 거부 신고가 많은 서울시와 또 서울 연구원은요. 택시기사 면허와 앱 등록을 엄연한 본인 확인 절차로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 배정이나 승차차 결제 요금 정보 실시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이 정보 시스템이 다 안전한 건지 혹시 너무 맹신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드네요. 맞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요금 인상 때마다 들고 나오는 것이 있죠. 바로 서비스 개선이지만요. 실적인 현장에 계신 기사분들이 잘 실천하지 않는 현실만 봐도 분명한 오류가 있고 오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는 7월 25% 인상 안에서도 타깃은 위법 적발 시에 운전자의 자격증 10일간 정지해 두고 있지만요. 요금이 올라간다고 해도 버스처럼 완전 월급제가 아닌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합승은 결코 운전자의 처우 개선이나 실익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대차를 받는 순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를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답은 결국 운행 수익과 무관한 월급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소식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알아봤습니다.